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재밌게 주식하자 주식 투자 마을입니다. 오늘 6월 5일에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독자님들 한 주 동안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는 그래도 소득이 있었다.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끌고 왔던 종목을 익절하고 나서 신규 종목을 들어간 상태인데 아무튼 이 종목과 신규 종목도 빠르게 청산을 하면서 회전율을 좀 높여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이번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방송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살펴보시면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랐네. 코스닥 지수도 반등폭이 많이 올랐네. 내가 지금 투자를 해도 되는가? 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라든지 혹은 원유를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원유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꼭 방송을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데 저와 같이 많은 부분 그리고 많은 스펙트라를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좀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제 자유방송을 찍었습니다. 자유방송을 찍고 나서 많은 우리 독자님들이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셔서 저랑 채팅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의 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독자님들과 같이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도 같이 성장하고 독자님들도 성장하고 그리고 특히 제가 관리하고 있는 고객님들 또한도 이 경제적인 독립,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늘 생각하는 게 주식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볼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닌가. 앞으로 이 100세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좀 쪼달림 없이 그리고 좀 여유 있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즐기면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 이런 불로소득에서 최탑은 주식이 아닌가. 주식과 투자 상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나서 그에 따라서 소득이 발생해서 지금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언제 아플지 모르고 어떤 사고가 당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매일같이 몇십 년 동안 일을 하는 거는 좀 버겁다. 그래서 우리가 불로소득으로서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자 주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도 그렇고 우리 독자님들도 그렇고 저 또한도 그렇고 앞으로도 같이 좀 성장해서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좀 여유 있게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도 좀 유익하게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 내가 만약에 주식을 시작을 해보자. 일단은 처음에 또 못 들어갔던 분들은 이렇게 못 들어갔어요. 참 회의론이 막 불거졌을 때 코비드 19이 터지고 올해는 망했다. 혹은 여러 가지 경제학자들이 나와서 I자 하락이 시작됐다. 이제는 주식시장이 대공황에 접었었고 투자하는 모든 이들은 망할 것이다. 막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했던 그 시기 때는 지금 주식 투자할 때가 아니다. 현금 확보해 놓고 나중에 내서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벌써 차는 놓쳤다. 왜냐면 오른 만큼 올랐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됐어. 내가 좀 욕심을 내고 또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들어가면 어떨까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다우존스, 미국 같은 경우 기준으로 해서 고점 대비해서 아직까지 주가 지수는 회복선에 들어가기까지는 10% 정도 더 상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26,281포인트인데 26,281포인트인데 앞으로 전고점을 가기까지에는 29,568포인트나 남았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아직도 가기까지가 2,800포인트까지 더 남았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즉슨 저는 이 갭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거라는 강한 자신감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전고점을 빠르게 회복해서 그 전의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한 상승 분위기는 11월 3일 제 완전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11월 3일까지는 이러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다.
그럼 이 정확한 날짜인 이 11월 3일은 무엇이냐? 궁금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우리 투자자들이 꼭 명심해야 돼. 미국의 대선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대선에 있어서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미국 대선자가 어떤 사람이 뽑히냐에 따라서 향후의 주가 지수의 상승 호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물인지 아니면 주가 지수가 횡보 추세에 접어들고 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 수 있는 대선 주자인지에 대해서 전 지금부터 좀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주가 지수는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올랐고 그거에 봤을 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효과는 솔직히 말해서 입증이 됐었다. 왜냐면은 법인세를 그만큼 인하를 시켰고 인프라 투자에 엄청난 금액을 투자를 했고 경제 성장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었다. 대신 한국 증시는 이와 반대로 계속해서 빠졌었죠. 이게 커플링 현상, 동조화 현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이유는 이번에 외국인의 투자자들이 자국 내 투자에 대한 비중을 늘렸지 아시아 증시에 대한 투자는 늘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서는 뭐 규제 박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규제 박스가 너무 많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규제에 대한 샌드박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리쇼어링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을 리쇼어링 다시금 우리 자국 내로 돌아와라. 법인세 인하해 줄게. 너희들이 이전 비용 우리도 어느 정도 보탬을 해줄게. 정부가. 그래서 우리나라를 조금 더 이런 경기 침체 분위기에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기업들이 조금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진국의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런 규제 샌드박스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기업들의 법인세라든지 기업들에 대한 이런 샌드박스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거를 R&D 개발을 해도 이게 규제에 막히고 이게 뭐 제품으로서 만들어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출시도 되지도 않고 그 전형적인 예로는 타다가 될 수 있겠죠. 이게 뭐 저는 찬성이다 반대다라는 거를 떠나서 이걸 얘기를 아예 떠나서 그냥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샌드박스로서만 개념을 정리하자면 뭐가 좋다 옳고 옳다라는 거는 이 방송에 대해서 제가 주제 넘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버, 이 공유화에 대한 서비스들이 보편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서비스가 좀 공유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좀 미래지향적으로서 산업을 전반적으로 키워야 된다. 이런 인프라 투자들이 많이 보편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3차, 4차 산업들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버와 같은 타다 서비스를 내놨지만 지금 뭐 조합이라든지 택시 조합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갈등 문제로서 이러한 우버 서비스와 같은 경우에도 쉽사리 출시가 되지 못한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대한 아시아에 대한 어떤 한계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오프 리슈어링을 하죠. 그 말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 자국 내 그 유명한 기라성 같은 기업들 보고 와달라.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취업자들도 다시금 실업자들도 없어지게 취업자도 좀 늘려주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좀 회복시켜 달라. 그래서 리쇼어링 해가지고 들어와라 하는 분위기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그러한 규제나 정부에 대한 어떠한 지원 정책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기 때문에 오프 리쇼어링 아예 우리나라를 벗어서 나간다라는 말이죠. 미국으로도 가고 중국으로도 가고 여러 나라로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는 말이 좀 딴 데로 새긴 했지만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엔 그러한 이슈, 리쇼어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인세 인하 등으로 인해서 경제가 전고점 대비까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을 했다.
하지만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멉니다.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다.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고점이 2017년도 말이죠. 말 2018년 1월 달에 전고점, 최고점을 찍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빠졌었는데 이러한 미중 무역에 대한 마찰 등 그리고 정부에 대한 정책들이 부진하면 할수록 전 고점까지 올라갈 일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분위기까지 갈 수 있을까? 요번에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도 많이 어려워졌고 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3만 불 시대잖아요. 1인당 소득이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까지 버는 그런 우리나라가 선진국 계열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3만 불도 조금 어렵고 다시금 2만 불로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일각에서 얘기할 정도로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2019년도 이 계속해서 박스 부분에 갇혀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2019년 내내 증시가 이때 투자하신 분들은 진짜 완전 답답했을 거예요. 고구마 막 한 100개, 1000개 씹어 먹을 정도로 답답했다. 왜냐면 뚫지도 못하고 떨어지고 또 뚫지도 못하고 떨어지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의 분위기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재미를 못 봤고 이때는 다들 전부 다 해외 투자로서 이 판로를 좀 많이 늘렸었죠. 그래서 2019년도 때는 해외 직구에 대한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를 하기 시작했고 2020년에 와선 대폭적으로 늘어난 케이스다. 따라서 요번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2019년도와 마찬가지의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전고점을 뚫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조금 후달리고 그렇다고 해서 안 뚫기에는 오바스럽고 11월 달에 미국의 대선을 확인해 보자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면서 이러한 박스를 조금 횡보할 가능성이 크고 이제 내년쯤으로 해가지고 서서히 경제 성장률이 올라오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조금 좀 거시적인 관점에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전고점 대비해서 1차적으로는 2250포인트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2250포인트까지는 좀 충분하게 갈 것 같고 그 후에는 뭐 다우존스 지수가 더 올라가면은 2300포인트까지는 가겠지만 그 뒤로는 여러 가지에 대한 경제 지표들을 보고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다. 따라서 지금 내가 투자해도 되냐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그동안 중소형 위주로서 코비드 19 테마주, 정치 테마주, 전기자동차 테마주, 자율주행차 테마주 여러 가지 테마주들로 거품이 많이 낀 투자 종목들은 지금 당장 언제 어떻게 거품이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소외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소외된 종목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서 아직까지도 이 벤치마크는 여러분들 무조건 따라야 돼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내가 투자 종목을 셀렉을 하고 분석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코스피 지수가 대형주에 대한 벤치마크가 될 수 있겠죠. 코스피 지수가 현재 121평선을 웃도는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종목을 분석하는 가운데 121선 이상도 못 뚫고 지금 현재 간당간당하는 종목들이 몇 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1평선 이하에서 지금 반등을 꾀하고 있는 대형주를 조금 담으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올해의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상기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도 좀 빠르게 할 텐데 더 갈 수 있는 요인은 아직 충분히 많다. 첫 번째로는 실업 청구 건수가 어제 발표가 됐어요. 187만 명. 이는 3월 달에 330만 명, 4월 달에는 최고 기록을 했다. 왜냐면 이때는 코비드 19의 최정점기였으니까 실업자들이 600만 명을 기록을 했지만 5월 달 그리고 어제 실업 청구 건수는 187만 명으로
대폭 감소하는 추세다. 엄청 긍정적인 신호로 보셔야 되겠죠. 왜냐면은 그만큼 지금 경제가 제자리에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업 청구 건수가 점점 감소 추세에 들어가고 있고 지금 많은 경제 지표들이 경제가 지금 회복되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 장세에 이어갈 수 있는 재료는 아직까지는 충분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린 이거를 별표를 쳐야 된다. 여기까지 방송 안 끊고 오신 우리 독자님들 계시다면 사랑합니다. 우리 고객님들 같은 경우도 사랑해요. 왜냐면은 요새 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여기 방송이 길다고 해서 방송을 끝까지 안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있을까봐 마음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도 여러 가지 자료로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요. 왜냐면 야 그렇게 좋은 거면 네 혼자 먹지 그랬냐? 나 혼자 잘 먹고 있어요. 우리 고객님들도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잘 되고 고객님들도 잘 되고 우리 독자님들도 잘 돼서 이 채널이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이 되면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내가 박 대표 때문에 내가 주식 투자 마을 이장 덕분에 내가 수익을 좀 보고 좀 안전하게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고 이 공부 또한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채널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지금 열성적이게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더 갈 수 있는 재료는 이 박스 안에 있다. 지금 현재 추가 부양 정책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다 했죠. 제로금리 상태예요. 여러분들 제로금리. 지금 여러분들 눈빛이 살아있어야 돼요. 지금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도 마찬가지로 돈이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딱 들 때는 우리 고객님들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짜면은 확실하게 수익을 벌 수 있겠다. 그리고 나 또한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면은 이거 어떻게든 수익성이 좀 높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계속해서 하고 돈이라는 생각이 들 때면 눈이 반짝반짝 해줘야 된다. 지금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지금 현재 제로에 가까운 금리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제로 금리는 아니지만 거의 0%대에 가까운 제로 금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도 이 돈에 대한 재테크 수단으로서는 아예 기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제로 금리에 따른 유동성들이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위험 자산인 주식 투자라든지 아니면 조금 은행보다 높은 채권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쪽으로서 유동성이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책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채권 매입, 국채 매입 여러 가지 등으로 정부가 계속해서 돈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말하면 주식 시장은 돈이 넘쳐나는 상태다. 따라서 종목만 선택만 잘한다라면 우리가 지금 당장 수익권에서 어느 정도 재미를 볼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추가 부양 정책들이 또 나오고 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날짜로 해서 침체되어 있는 경기 부양을 위해 1,300억 유로 177조의 규모의 추가 경제 대책에 합의를 했다. 발표를 했고요. 유럽 중앙은행 ECB 추가 부양 정책 합의를 했고 6천억 유로 820조 원에 가까운 부양 정책을 실행을 했다. 따라서 이 돈들이 또 어디로 흘러나오냐? 주식시장으로서 흘러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유 선물에 대해서 제가 선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고객님들 중에서도 원유에 대해서 수익률이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어플리케이션 제가 말씀드렸죠. 네이버라든지 다음에다 주식 투자 말 치시면 수익 후기 볼 수 있는데 코덱스 WTI 이 텍사스 증진류에 대한 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는 바닥 지점이라고 생각을 안 했고 앞으로 이러한 원유가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계속해서 고객님들께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서 제가 이 정도에 대한 여유 자금이 생겼다. 근데 투자에 대한 철을 어디에다 했으면 좋겠냐? 원유를 담아서 평단가를 낮추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도 방송을 3월 달에서부터 계속해서 보시는 독자님들이 계시더라면 저는 말씀을 드렸죠. 이 제로 원유가 거의 대폭적으로 삼성
뭐 자산운용국 고소하고 이랬을 때 우리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냐면 내가 진짜 평단가 너무 낮고 이걸 평단가가 더 낮출 수 없는 그런 상태면은 조금 힘들겠지만 비중을 어느 정도 분할 매수 들어가서 내가 추가 매수로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한에 있다라면 이거 솔직히 말해서 원유는 좋은 에너지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3월달부터 저는 마이너스 원유가 됐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해서 저렇게 고객님들 중에서는 수익을 보신 고객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피드를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코덱스 WTI에 대한 ETF 선물 이거 투자에 대한 책임 안 집니다 여러분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꼭 명심하시고 들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가 저번 주 2주 전에 방송했을 때 35불 간다라고 얘기했죠. 35불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20불 때도 30 몇 불까지 간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방송에서도 45불까지 더 갈 수 있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면 근거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원유 재고량이 발표가 됐다. 208만 배럴이 감소가 됐다. 이 말은 원유가 지금 감산 합의 이룬 지 지금 현재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감산 합의가 이루어지겠다는 얘기들도 서서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미국도 그렇고 산유국 클럽에 가입되지 않는 미국도 감산을 이루고 있고 이 오펙이라든지 오펙 플러스도 계속해서 감산 합의를 이루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서 원유에 대한 재고량은 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다행히도 경제가 다시금 정상화에 됐고 셧다운이 전부 다 풀리면서 지금 항공기가 증편에 이뤄섰고 선박들이 움직이기가 시작했고 이 여러가지 대중교통들이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유 재고량은 제가 봤을 때는 8월물까지는 더 재고량이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45불까지는 욕심을 낼 법한 자리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꼭 댓글 달아주세요. 정말 완전 사랑하고요. 여기까지도 더 집중해서 더 들으셔야 돼요. 저는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더운 날에 이 독자님들과 고객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성을 토해내는 저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솔직히 제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짧게 못해요. 이게 너무 아쉬워요. 방송을 어떻게 이렇게 짧게 할 수가 있겠어요. 뭐 여러분들에 대한 구미만 당기는 또 혹은 광고 진짜 무조건 광고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많은 업체들처럼 진짜 막 수익 봤다 나 이렇게 수익 보고 있다 인증도 못하는 그런 수익도 올려내면서 진짜 입맛만 좋게 하는 그런 방송이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꼭 같이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우디와 러시아가 970만 배럴의 감산을 한 달 연장을 합의를 했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이제 싸우지 않아요. 그때 한참 싸웠을 때 증산하고 지들끼리 막 힘다루게 한다고 해가지고 원유 막 뽑아내가지고 원유가 개폭락됐잖아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 사이좋게 지낸다. 왜냐면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은 여러가지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뭐 사막에다가 뭐 엄청난 건물을 건설하겠다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내놨지만 그 모든 프로젝트들이 지금 현재 미뤄진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요번에 싸움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확연하게 줄어들었고 그렇게 해서 자국 내의 경제 성장률이 완전하게 대폭 감소했기 때문에 사우디와 러시아가 970만 배럴 감산을 조금 더 연장할 거라는 합의를 이뤄섰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중국, 미국, 유럽 할 거 없이 항공 여객기 운항이 증편이 시작됐다. 항공기의 판로를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막 가자는 거예요. 여행 가자. 이제 더 이상 코로나든 뭐든 간에 일단 가고 보자라고 하기 때문에 정상화가 우선이다. 그래서 경제가 정상화에 따라서 증편이 시작되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갇혀져 있지 않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원유가 줄어들 전망이고 정체되었던 바다에 그렇게 떠다녔던 원유들이 지금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선박들이 움직이고 지금 막 이제 경제가 정상화가 됐다라는 이 신호탄을 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거를 못 알아보고 원유는 떨어질 거다.
인버스에 투자해야 된다. 이러면 훅 가는 거예요. 마탱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원유 감소에 대한 효과를 톡톡히 치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예상학원을 조심스럽게 예상하지만 12,000원까지 조금은 힘들 수 있겠지만 12,000원까지 가려면은 내년까지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이지만. 하지만 1차적인 8,000원 선까지는 올 것 같아요. 8,000원 선까지는 올 것 같고 지금 뭐 45불 가고 왜 12,000원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냐면 7월 달부터는 다시 증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증산에 대해서. 그래서 9월물 때는 원유가 다시금 증산이 되고 원유 재고량이 다시금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이 WTI 원유 선물이 이 구매에 대한 이 투자에 대한 가치가 조금 절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8,000원 부분까지는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거 증산이에요. 증산. 7월 달에는 다시 증산에 대한 회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8월물까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45불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증시에 대한 방향성과 원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이제 걱정해야 될 게 뭐냐? 걱정해야 될 게 뭐냐? 증시에 있어서 제일 걱정해야 될 건 지금 미중 무역이다. 자,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저번 주 토요일 날 트럼프 기자회견을 했고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수출 제재, 콩이라든지 대두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 품목들에 대해서 수출 제재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공이 넘어가서 그렇게 해서 다시 튕겨져 내보냈어요.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튕겨져 칠 줄 알았다라고 생각해서 야 니네 항공기 오지 마. 이 코로나 비행기 오지 마라. 그래서 요번 6월 16일부터는 입국을 차단한대요. 그래서 중국의 비행기는 미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미중 무역에 대한 고조감이 심화가 되고 있고 G7 정상회의에도 중국을 제외를 했죠. 정상회의에서 리더에 대한 자격은 없다. 그래서 우리끼리 놀자. 거의 중국 왕따설이 지금 돌고 있는데 이제 중국을 현재 제외를 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제 또 뭘 할까? 제재 또 뭐 할까? 이게 나중에 훗날 가면 이게 더럽게 가다 보면은 또 그거 되는 거예요. 추관 때문에 주가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추가 관세가 안 나오기를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 관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증시가 다시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은 이러한 카드들을 또 내놓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중 무역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우리는 걱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초반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11월 3일을 우리는 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투자자님들. 진짜 11월 3일에 대해서 전략을 지금부터 전 짜고 있어요. 우리 고객님들 올해 잘 가다가 막판에 하반기에 가가지고 수익률 저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11월 미국 대선자가 누군지 그리고 대통령이 누가 될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책임론을 지금 당장 중국으로서 시선을 꽂히고 있었던 상황인데 요번에 흑인에 대한 사망 사건이 터지고 나서 미국 내 시위대가 격화가 됐고 시위대를 통해서 또 테러 집단이라고 이딴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아예 그냥 지지율이 그냥 똥창을 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11월 3일 날에 만약에 조 바이든 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어떠한 투자 방식과 규제 박스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린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구독자님들 사랑하고요.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 사랑합니다. 제가 이제 더 이상 목이 마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만큼 방송이 끝을 달리고 있다는 거겠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공약을 내건 건 이런 겁니다. 근데 나이가 너무 많아요. 지금 나이가 너무 많다. 79세래요, 여러분들. 거의 대선 끝나면 거의 나이가 79세인데 역시 아메리칸 드림. 드루 컴 트루. 드림 컴 트루. 여러분들 아시죠? 꿈은 이루어진다. 역시 미국은 기회의 땅이에요. 나이든 상관없고 능력만 된다라면 기회는 준다. 정말 이게 선진국의 그거 아닐까요? 드림 컨 트루입니다, 여러분들. 79세인데 대선에 나가고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아무튼 지금 79세인 조 바이든 부통령이 거둔 공약은
그렇게 주식시장에 좋은 공약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알다시피 민주당 소속이고 복지에 대한 부분에서 엄청나게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인하하고 기후변화에 투자를 할 거고 법인세는 인상되겠다. 여기가 별표 쳐야 돼요, 여러분들. 별표 여기다 쳐야 되는데 법인세 인상하겠다라는 건 뭐예요? 기업들을 그만큼 쪼겠다라는 거겠죠. 그동안의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법인세를 인하했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갔었던 거예요. 하지만 법인세를 다시 인상을 하겠대요, 여러분들. 그러면 다우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가 추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국방비 추가 지원에 대한 공약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복지와 국방비에 대해서 이 돈을 들인다라는 건 경제보다는 여러 가지 자국민에 대한 뭐 복지 혜택과 그리고 국방력을 더 키우겠다라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증시에 호황을 불러들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좀 의심도 좀 해보기도 하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면은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미친 듯이 상승폭을 그려왔지만 상승폭의 그 주기를 본다라면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한 상승폭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수직 상승에 가까웠어요. 거의 미친 듯이 상승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누가 되냐에 따라서 이러한 증시의 향방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님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오늘은 30분이 넘게 방송을 했습니다. 30분이 넘었는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재밌었고 기분 좋게 방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저번에도 방송을 말씀드렸다시피 주말이 기대되어진다? 이거는 이번 주 동안의 수익률이 좋았다는 거예요. 주말이 기대되어진다. 주말에 좀 밀렸던 잠도 자고 푹잠도 자고 다리도 좀 뻗고 쉬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주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권을 봤다. 하지만 주말이 기대되어지지 않는다. 다음 주가 빨리 왔으면 좋겠고 이러는 건 그만큼 수익에 대해서 어떠한 조급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이 기대되는 거는 그만큼 수익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개선에 대한 저희 고객님들은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든 것 같고요. 이렇게 매일같이 주말이 기대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또한도. 아무튼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 늘 저희 주식투자마을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지금 우리 독자님 들리시죠? 사랑하고요. 늘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고객님들 늘 응원해주시고 믿고 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고객님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박차를 가할 거고요. 앞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는 주식 투자 말이 될 수 있도록 응원과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여러분들.